이 부분이 딸려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면 지구 대기의 형성 과정은 지구 대기의 형성 과정은 이제 대기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먼저 보게 되면 이게 지구 대기의 조성 변화를 시간에 따른 기체의 분압으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분압이라는 말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기가 이제 여러 가지 기체로 다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중에 어떤 예를 들어 산소라는 기체가 이만큼의 퍼센트를 차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기체들이 만드는 기압을 예를 들어 뭐 전체가 1이다 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산소가 기여하는 부분은 0.2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분압입니다. 여기서 지구 대기는 지구 형성 과정 이후로 조성이 조금 살짝 변했는데 처음에는 보면 지구 형성, 그러니까 지구 탄생 여기부터 한 20억 년, 23억 년, 27억 년 이쯤이라고 여기선 27억 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초반부 20억 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는 아예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를 잘 읽으려면 여기다 막대기를 하나 그려서 이만큼은 이산화탄소, 그렇구나.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분압이 이 정도였구나. 한 0.05 0.03 될까? 이게 여기가 로그 스케일이라서 제대로 읽으려면은 불가능해. 여튼 이산화탄소는 점점 그 기여도가 감소했고 질소는 크게 변화가 없고 산소는 이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해서 갑자기 많이 지금 현재로는 한 0.1 이상의 분압을 보이고 있죠. 여튼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등장을 해서 바다에 산소를 공급했고 이제 이 산소들이 대기로 축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고생대 초반부에는 오존층이 형성될 수 있을 만큼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졌고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함에 따라서 이제 육지로 나와서도 살기가 좋아지니까 육지에 생명체가 출현하였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지구는 마그마 상태에서 밀도가 큰 철, 니켈 등이 중심부로 가라앉아서 핵을 이루었고 미행성체의 충돌이 감소하면서 지구의 온도가 낮아져서 지구가 식으면서 원시 지각이 형성되었고 광합성을 하는 원시 생명체가 남세균이라 그랬고 이 남세균에 의해서 생성된 산소가 한 27억 년쯤 전부터 대기 중에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조그만 숫자들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1등급 중에서도 상위 10등 할 거 아니라면. 자, 지구 내부 에너지.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인데 지구 내부 에너지는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원인을 외워두어야 합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여기서는 지금 이제 지구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열 에너지로 파해운동, 화산활동, 지진 등을 일으키는 근원 에너지가 되고 우리 예전에 그 과학 시간에 아기 때 지구가 사용하는 에너지들 중에 뭐 97%인가 98%인가는 태양에서 오고 이제 그 1, 2%가 지구 내부 에너지고 이제 뭐 그 중에 또 그 중에가 아니지 또 남은 거 일부는 뭐 조석 에너지 막 이런 것들을 배웠던 적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중에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형성 초기에 일어난 미행성 충돌에 의한 열이나 자, 이거 첫 번째. 지구 형성 초기에 일어난 미행성 충돌에 의한 열.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는 미행성 충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차츰 잃어버리는 중인 열이고요. 두 번째, 중력 수축에 의한 열. 중력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 의한 물질들의 자유낙하에 의해서 열에너지가 발생을 했다는 건데 아니 물체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열에너지가 발생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지구가 형성될 때
지구 중심부를 향해서 물질들이 이렇게 낙하해서 떨어질 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의 일부는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일부는 빛 에너지로 그러니까 전환이 되고 그 중에 일부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전공자만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지만 중력 수축에 의해서도 그렇게 열 에너지가 발생을 했고 세 번째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붕괴열.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의 원인이 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세 가지는 외워놔야 되고 이런 건 내신 문제 내기 좋아요. 지구 내부 에너지의 원인으로 이제 옳은 거, 뭐 기억, 니은, 디귿으로 고르는 거. 근데 이제 수능에선 이런 걸 말하지 않고 지구 내부 에너지 이제 미행성 충돌에 의한 열 이제 미행성 충돌 안 하잖아. 중력 수축에 의한 열 이거 전공자만 공부하는 거랬잖아. 세 번째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이거가 이제 수능에서 문제 내기 좋은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왜냐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각 연료량을 배울 거니까. 오, 비 온다. 자, 지각 연료량을 배울 거니까 이거는 잘 알아둬야 되고요. 자,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그래서 방사성 원소가 무엇이냐? 방사성 원소는 규산염 마그마에 농집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사성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화학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지구과학 시간에 다루는 것은 이 방사성 원소의 특성만 알면 돼요. 규산염 마그마에 농집되는 성질이 있대. 규산염 마그마가 뭐겠어? SiO2를 많이 포함한 특히 화강암질 마그마 같은 거에 많이 농집이 된다. 그렇다고 현무암질, 감람암질 마그마에 SiO2가 없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도 방사성 원소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비율이나 어떤 기여도 같은 걸 따질 수는 있겠죠. 비교하기 좋겠지. 규산염 마그마에 농집되는 성질이 있다. 이거 알아두고 핵에는 거의 없다. 그치? 핵은 대부분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대부분 지각과 멘틀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지각과 멘틀이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죠.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은 단위 질량당 방사성 원소의 질량비는 지각이 멘틀보다 크다. 그러니까 같은 질량을 따지면 지각이 더 많이 방사성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지만 지각이 멘틀보다 원체 질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지구 전체로 따지고 본다면 멘틀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 더 많겠죠. 하지만 단위 질량당 방사성 원소의 질량비는 지각이 멘틀보다 크다 라고 하는 이 조건을 꼭 기억해두고 특히 대륙지각에서 크므로 대륙지각에서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 많이 방출된다. 대륙지각은 해양지각보다도 규산염질 암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석의 종류를 따지면 화강암, 현무암, 감람암을 비교를 해보는데 방사성 원소의 대표적인 거 3개만 들어본 거예요. 우라늄, 토륨, 칼륨. 근데 이제 우라늄, 토륨, 칼륨 들어있는 양은 우라늄이 제일 적고 토륨도 조금 들어있고 칼륨이 제일 많은데 이것도 일반적인 칼륨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40번 칼륨. 요게 방사성이야. 그냥 칼륨 아니야. 40번 칼륨이야. 다시. 여튼 화강암 방출 열량. 자, 방출 열량은 화강암에서 제일 많습니다. 현무암에서는 뭐 그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감람암은 뭐 애게게. 근데 이제 화강암은 주로 대륙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이니까 대륙지각에서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 더 많이 방출이 되겠지. 해양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은 현무암질이 많으니까 방출이 되기는 돼도 대륙지각보다는 적겠지. 멘틀을 구성하는 암석은 감람암질이니까 방출 열량은 1밖에 안 되는데 멘틀이 겁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체를 따지면은 뭐 비교할 때 어떻게 될진 모르죠. 자, 지각 연료량. 이제 연료량은 이제 어떤 원인으로든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구 표면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구 표면이면 여기가 멘틀이고
여기가 멘틀이고 여기가 지각인데 내부에 있는 드글드글한 열 에너지가 이제 지각을 뚫고 나오는 그 연류량을 말하는 건데요. 이 연류량은 그러니까 이 열 에너지가 뭐 때문에 나오느냐? 방사성 원소의 붕괴 때문에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부에 진짜 뜨거운 게 있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자, 연류량이 크려면 어떤 지구 표면에서 연류량이 큰 지역을 발견을 했다. 연류량이 크려면 첫 번째, 진짜 뜨거운 물질이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마그마. 두 번째, 마그마가 없는데도 연류량이 크려면 그냥 딱딱한 암석인데 연류량이 크려면 그때는 방사성 원소를 많이 품고 있는 암석이면 되지. 그래서 연류량이 큰 지역을 발견했다라고 하려면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뭐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대체로 연류량이 큰 지역은 방사성 원소가 아무리 있어봤자 마그마 상승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연류량이 큰 지역은 대체로 마그마의 상승부, 뭐 열점 아니면 해령 이런 데서 연류량이 크게 측정이 되고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같은 경우는 이제 미미해요. 뭐 굳이 비교하자면 해양 지각보다는 대륙 지각에서 많다고는 하는데 마그마는 못 이겨. 지각 연류량,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되는 열량, 그러니까 지표로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양을 측정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고 물리학에서 또는 지구과학에서 이제 사용하는 물리적 원리들은 반드시 단위 면적,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1제곱미터당 몇 밀리와트가 방출되느냐. 열량이잖아. 연류량이라고 했지만 열량이란 말이야. 에너지의 단위를 쓰고요. 밀리와트 퍼 제곱미터를 사용합니다. 구성암석의 방사성 원소 함유량은 대륙지각이 많지만 그치 대륙지각이 방사성 원소가 많다고 했지. 근데 해양지각이 대륙지각보다 멘틀 대류에 의한 열 공급량이 더 많다. 아까 전에 말했던 지각 연류량이 많으려면 마그마의 상승부 아니면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이 돼야 되는데 마그마의 상승부, 그러니까 멘틀 물질이 가까우면 되는 거죠. 물론 그 멘틀 물질이 진짜 녹아있느냐 녹아있지 않느냐는 그 다음 문제지만 멘틀 물질이 어쨌든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보다 열이 높기 때문에 멘틀 대류에 의한 열 공급량이 더 많은 것은 해양 지각입니다. 따라서 지각 연류량을 측정을 해보면 전 세계는 한 87이라고 한다면 대륙 지각은 이거보다 낮고 해양 지각에서 더 높게 측정되는 이유는 멘틀 대류에 의해서 열 공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표면에서도 더 뜨겁게 측정이 된다라는 뜻이고 대륙 지각은 대체로 방사성 원소에 의해서 열이 공급이 되죠. 지구 내부에서 열 에너지 이동은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법은 이제 물리학에서 말하는 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도 대류 복사. 자, 대류 전도 복사. 이제 컨벡션, 컨덕션, 라디에이션.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열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많은 양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류입니다. 전도는 이제 그 구성 원자 간의 이제 충돌로 인해서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고 복사는 매질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열 에너지가 직접 도달하는 방법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튼 자, 지구 내부에서의 열 에너지 이동이니까 멘틀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서 암석권에서는 주로 전도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이동한다. 대류는 그 대류는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물질이 직접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멘틀은 멘틀은 그 자체가 이동을 하면서 열 에너지를 직접 전달해 줄 수 있지만 암석권에서 대류가 일어난다고는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암석권은 굳어 있는 거니까. 굳어 있는 게 어떻게 열 에너지를 막 이동하면서 전달을 해. 그러니까 전도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이동하고 지각 연료량의 분포를 보면
여기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연료량이 높게 나타나는, 높게 측정되는 지역인데 대체로 보면은 해령, 아프리카판, 오세아니아판, 가운데 해령, 태평양판, 남아메리카판, 여기 나스크판이지만 남아메리카판, 해령, 대서양판, 대서양판이래, 미쳤어. 아메리카판하고 유라시아판 사이의 대서양 중앙 해령, 요런데. 지각 연료량의 분포, 화산활동이나 조산운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지각 연료량이 많고,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하니까요. 오래된 지각이나 안정된 대륙의 중앙부에서는 지각 연료량이 적다. 지구가 공부를 시작을 하거나, 지금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이미 시작했는데 망했거나, 그래서 내년을 준비한다거나, 등등등 하는 사람들은 지도를 반드시 외우세요. 여기는 무슨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여기가 미국. 아메리카지. 남아메리카. 외우는 게 좋은데 화산활동이나 조산운동이 활발한 지역. 여기 인도 위에 히말라야 산맥. 조산운동이 활발하죠. 알프스 산맥이 잘렸는데 여기 유럽에 있는 알프스 산맥 조산운동이 활발하고, 화산활동이나 조산운동이 활발하다 그래서 나머지 여기는 다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역. 화산활동 활발하다. 여기가 다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역. 여기도 그렇겠지. 오래된 지각이나 안정된 대륙의 중앙부. 오래된 지각이나 안정된 대륙의 중앙부. 외우세요. 캐나다. 그리고 아프리카 남부. 그리고 이제 여기 러시아. 해령 호상열도 부근에서는 지각 연료량이 많고, 해구나 순상지 부근에서는 지각 연료량이 적다. 자, 모식도를 보면,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겠다. 자, 고온물질의 상승. 여기가 해령. 고온물질이 상승하는 부분은 해령 말고도 플러스 10점도 가능합니다. 여튼간에 고온물질만 상승하면 되지. 판이 벌어지든 말든 간에. 해양 지각에서의 지각 연료량, 해양 지각만 나타낸 거네, 이 그림은. 자, 뜨거운 암석권이 점점 식어가고 다 식었어. 차가운 암석권이 돼서 이렇게 밑으로 섭입돼서 들어갔어. 여기서 부분 용융이 일어났고 마그마가 상승하고 후상열도가 만들어지죠. 이런 부분에서는 연료량이 크게 나타나. 그래서 위에 그래프랑 연결해서 보면은, 자, 오른쪽부터 갑니다. 마그마의 부분 용융으로, 암석의 부분 용융으로 마그마가 상승되는 지역은 호상열도가 발달하면서 지각 연료량이 상당히 높은 편. 그리고 해구, 차가운 암석권, 여기는 다른 곳보다 연료량이 낮은 편. 그리고 그냥 평타 치다가 고온물질이 상승하는 해령 부근에서 지각 연료량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이제 이런 특징을 알았잖아요.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기 좋으냐면, 이제 여기가 평균값이란 말이지. 근데 어떤 지역에서 요만큼만 주는 거야. 평균보다 낮은 연료량을 기록하는 곳, 평균보다 높은 연료량을 기록하는 곳, 이렇게 가까이 존재하면은 해구랑 호상열도 또는 해구랑 어떤 그 안데스 산맥 같은 그런 산맥 같은 것이 연달아서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것만 줄 수도 있고 이 그림을 안 줄 수도 있어.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연료량까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은 지구 내부 에너지의 주요 근원이다. 지구 내부 에너지의 또 다른 주요 근원, 또 다른 근원은 미행성 충돌에 의한 열, 그리고 중력 수축에 의한 열이 있습니다. 둘 다 지구 상성 초반기에 만들어졌던 거. 두 번째,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방사성 원소의 질량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지. 왜냐하면 방사성 원소가 열에너지를 내보낼 수 있는 이유는 방사성 원소 자체가 붕괴해서 일반 원소가 되기 때문이라서 방사성 원소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단위 질량당 방사성 원소의 질량비는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크다. 단위 질량당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크지. 네 번째, 해양 지각에서 지각 연료량은 해령 부근에서 크고, 그것도 많이 크고, 해구 부근에서 가장 작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해서 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줄 수도 있고 표로도 많이 나와요. 연료량은 시험 문제 내기가 깔끔해서 너무 좋아. 자, 여튼 이렇게 해서 8쪽까지 설명 끝났고 다음에는 9쪽. 이건 다음에. 안녕.